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신당 동맹이 맺어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당나라까지 끼고 나중에 일본까지 끼는 대대적인 국제전이 벌어지죠. 자, 이번 시간에는 신라와 백제와의 전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나라의 싸움이 사실은 삼국통일을 촉발하게 되는데요. 싸우는 계기들이 있어요. 전쟁하는 와중에 왕가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서로가 감정 문제로 개입되고 이제 결사항전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건데, 신라가 백제와 사생결단한 것도 이제 그런 예입니다. 백제의 31대 의자왕, 그 의자왕을 갖다 나중에는 뭐 삼천궁녀다 뭐다 말들이 많은데, 의자왕이 그런 인물이 아니고, 삼천궁녀는 다 후대의 조선시대 때 그 시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실제 백제 유적지가 보면 삼천궁녀 있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 역사는 그 중국사하고 달라서 그렇게 많은 궁녀 두고 그러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체가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어떤 검소함을 지향하고 막 이랬지.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 잡았다 그래서 뭐 궁녀를 3,000명 두고,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의자왕은 일단 패전했으니까 이게 패전한 망국군주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삼국사기에 의자왕 본기를 보면은 아주 남다르게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학문도 잘했다. 전혀 이제 다른 평가입니다. 제위 2년, 이제 642년인데요. 그 642년이란 그 횟수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요 해에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제거하고 고구려의 정권을 잡아서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바꾼 그런 이제 원년입니다. 이때 의자왕이 군대를 이끌고 신라의 이제 서쪽을 공격했는데, 이때 미후성이란 곳하고 40개 성을 함락시켰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당항성이라는 곳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기술을 돌려가지고 윤충이라는 인물에게 대야성을 공격하게 하는데, 뭐 대야성에 대해서 지금 뭐 합천이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건 맞는지 모르는지, 전 지금 공부를 쭉 해보면 우리나라 옛날 성들의 위치 비정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다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야성을 공격했는데, 이 대야성을 공격할 때 성주가 김품석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김품석은 부인 이름까지 특이하게 이제 전해집니다. 부인이 김고타소인데, 왜 이름이 전해지냐면 김춘추의 딸이죠. 김춘추가 아주 사랑하는 딸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김춘추 태종무열왕의 왕 되기 전이지만 이제 딸을 갖다가 자기 이제 부인으로 삼았을 때는 이 김품석도 이제 왕족이겠죠. 그래서 이 김품석이 대야성 성줄이 있을 때 그 사지라는 좀 낮은 벼슬인데요. 사지 벼슬에 있던 거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거밀의 아내가 아주 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인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밀이 아내를 뺏긴 거에 대해서 이제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거밀이 아내 뺏긴 사람이 나라 이걸 뭘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충이 대야성을 공격할 때 안에서 창고에다가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호응하는 바람에 또 쉽사리 이제 대야성이 함락됐죠. 그러니까 함락되고 나서 김품석은 이제 항복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화랑 죽죽이 나오죠. 안 됩니다라고 막 이제 말렸죠. 그래서 이제 항복하려고 해가지고 먼저 군졸 몇 명을 내보냈더니 이제 백제 윤충이 이제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김품석이 저기 항복해봐야 저기 죽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인 고타소, 김춘추의 딸인 김고타소가 남편을 따라서 자결을 하게 되죠. 여기에 김춘추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은 아주 김춘추가
이 고타소를 아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사랑세기에도 나오죠. 아주 사랑하는 딸이었는데 그 전사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은 김춘추가 딸 부부의 전사 소식을 듣고 뭐 벽에 기대어 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이 오가는 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김춘추가 슬프다. 내가 대장부가 돼가지고 어찌 백제를 멸망시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김춘추가 이제 사생결단을 하고 백제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쉐나라가 전부 다 이제 삼국 통일전쟁에 휘말리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가 그동안 전쟁은 많이 했지만 땅을 서로 조금 뺏고 하는 이 정도였지 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한국 고대사의 미스터리인데 당시 고구려 국력으로 장소왕도 그렇고 광개토대왕도 그렇고 사생 결단하고 백제와 신라를 무너뜨리려고 맘먹었으면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세가 세지면 일정 정도 뭐 이제 땅을 차지하는 이런 건 있는데 나라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그렇게 싸운 적은 또 별로 없어요. 원래 뿌리가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여기에서 신라의 이제 김씨들이 뭐 저 흉노족 휴도왕, 휴저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왕자 김일제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는 따로 뭐 제가 항목을 설정해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서로 뿌리가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멸망시키겠다라고까지는 안 나갔는데 642년에 김춘추가 완전 사생결단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먼저 같은 해에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겠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당시 이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고 그 보정왕을 만났더니 보정왕이 뺏어간 땅 그거 내놔라 라고 하니까 김춘추가 대국의 군사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뺏어갔던 땅을 내놔라고 하죠. 그 뺏어갔던 땅이라는 게 당나라에서 이 사신을 연개소문에게 보내가지고 신라하고 싸우지 말아라라고 하니까 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수나라하고 전쟁할 때 신라가 뺏어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는 국토라는 거를 신하가 어떻게 줍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유폐가 됐는데 이때 이제 고구려의 천도해라는 인물하고 잘게 사귀었는데 그 천도해라는 인물에게 이제 뇌물을 좀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도해라는 인물이 그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 우화 있죠. 용왕의 딸이 이제 병에 걸렸는데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를 거짓말로 꼬셔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다가 사실은 네 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니까 토끼가 나는 간은 원래 딴 데 떼놓고 다닌다. 가서 가져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북이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해안가에 데려다 주니까 토끼가 훌쩍 뛰어서 도망가더니 세상에 간을 떼놓고 다니는 짐승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가 제가 귀국하면 중령 뭐 이북의 땅, 그 땅을 갖다 임금께 말씀드려가지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이때 기록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기록에는 김유신에게 이제 선덕여왕이 10,000명의 결사대를 줘가지고 이제 김춘추를 구출하러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또 딴 기록에는 3,000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고구려 입장에서 자기네 외교 사절이 왔는데 사신을 갖다가 잡아둬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쟁이라면은 대국의 체면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서 다시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647년에는 김춘추가 이번에는 야마도 외로 갑니다. 근데 야마도 외에 김춘추가 갔다는 거는 일본 서기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일본 서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김춘추가 인질로 왔다. 근데 김춘추가 아주 잘생겼고 아주 쾌활하게 담소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 김춘추가 일본 외국에 간 이유를 알려면 당시 이제 일본의
낙간호의 황자라는 인물이 한자로는 중대형이라고 쓰는데요. 낙간호의 황자라는 인물이 645년에 대화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높이 치는 정변인데요. 그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백제계인 이제 소가시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김춘추가 가서 보니까 이 낙간호의 황자라는 인물이 황궁여제의 교곡구 여왕의 아들인데 백제계 소가시를 호족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연합할 수 있을 줄 알고 가봤더니 이 낙간호의 황자도 역시 백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죠. 648년에 이때는 이제 신라의 왕이 선덕에서 이제 진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때 648년에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는 거예요. 당나라에 갈 때 자기의 셋째 아들 김춘추 나중 태종무열왕이 됩니다만 그 태종무열왕의 장남은 문무왕이죠. 근데 셋째 아들인 문왕 김문왕이 있어요. 이 김문왕까지 데리고 갑니다. 당나라 장안에 가니까 내 이 아들을 후귀시키겠다. 이건 뭐냐면 당나라 이제 황제를 호위시키겠다, 수귀시키겠다 하니까 당나라에서 김문왕을 장군으로 임명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645년 3년 전에 당나라 태종이 기세 좋게 고구려에 쳐들어갔다 연개소문에게 아주 대패당하고 쫓겨왔잖아요. 당태종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던 자기가 가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더니 이기긴커녕 완전 KO패 당하고 와서 엄청 상심하고 있던 상황에 신라의 아주 주요 왕족이 자기 아들까지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백제와 고구려 멸망시킬 테니까 군사를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당태종이 좋다, 이제 군사를 빌려주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근데 이게 648년이죠. 그러니까 그 12년 후에야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당나라에서도 군사를 이제 빌려준 건 아니죠. 바로 이때 이제 김춘추와 이제 당나라 사이에 신당동맹, 우리는 흔히 뭐 나당동맹 이러는데 왜 나라 이름 쓸 때 앞자로 써야지 왜 뒷자로 쓰냐고요. 그래서 나당동맹이 아니라 신당동맹이 맺어지는데 이 신당동맹의 조건이 삼국을 멸하고 난 다음에 신라가 평양 이남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양이 지금의 요령성, 요양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신당 동맹이 맺어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당나라까지 끼고 나중에 일본까지 끼는 대대적인 국제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이제 오국사기라는 책을 한번 써가지고 사실 삼국통일전쟁이 아니라 이 다섯 나라가 다 관련된 전쟁이에요. 다섯 나라가 전부 다 사생결단을 하고 싸웠던 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 통일전쟁인데 삼국통일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오국대전인 겁니다. 우리나라 여기에서 벌어진 전쟁은 항상 국제전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저는 지금은 전쟁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결심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야 전쟁이 되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혼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 선에서 혼자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은 예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 들어갔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특히 또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은 항상 국제전이었지 국지전이었던 적이 실제로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 통일 전쟁이라 그러면 모를까, 그거보다 조금 범위만 벗어나면 항상 국제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642년 김춘추의 딸인 김고타서와 사위인 김품석 이 부부가 전사하면서 김춘추가 처음에는 백제만 멸망시키겠다라고 했다가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구려 군사를 빌리러 갔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갇히게 되면서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외국에 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당나라까지 이제 가가지고 군사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왜 신라 그냥 김춘추 그냥 당신 그냥 죽어주지 왜 그렇게 결사항전 해가지고 했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약소국가로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보면은 허황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네 왕족이 그렇게 죽었을 때 자력으로 보복할 수가 없어가지고 외국에 막 이제 군사 빌리러 다니는 처지에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생각한 자체가 허황된 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이제 신라는 일치 단결해가지고 그건 이제 실현해 나간 것이 삼국통일 이제 전쟁인 겁니다. 모두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다 바라본 다음에 전체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까지 가서 당시 고구려와 패전으로 실의에 차 있던 당태종과 신당동맹을 맺는 데 성공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당과 외까지 다 이제 휘말리는 그 오국 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